6세대 전투기용 엔진 디자인이 마침내 공개되면서 한국 방산기술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기술 허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개발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전까지 KF-21은 미국의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자체 엔진 개발을 통해 완전한 독립을 이루겠다는 목표가 구체화되면서 방산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6세대 엔진 디자인은 기존 4.5세대 전투기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엔진이 완성되면 KF-21은 물론이고 향후 개발될 한국형 6세대 전투기까지도 국산 엔진을 탑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한국의 방위 산업 역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산 엔진 개발 소식이 공개되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예상보다 빠른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최근 몇 년간 방산 기술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6세대 엔진 디자인 공개는 단순한 기술 발표가 아니라 향후 한국의 방산 주권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의 엔진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개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전투기 생산과 수출에 있어 더 큰 자율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KF-21이 향후 국산 엔진을 탑재하게 되면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며 한국이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엔진을 개발함으로써 기존 엔진 수입과 관련된 높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한국군의 작전 운용 능력을 더욱 최적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단순히 KF-21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무인 전투기와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방산업계는 이번 6세대 엔진 디자인 공개를 계기로 본격적인 연구 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며 최종적으로 완전한 국산 엔진이 탑재된 KF-21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주목하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전투기 엔진 기술에서 미국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립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빠른 증가세를 기록한 국내 방산업계의 모습이 그렇다. 2016년까지 글로벌 방산시장 점유율 1%에 불과하다 지난 2021년 무기 수출액이 177% 상승한 국내 방산업계를 두고 외신에서는 한국이 조용히 세계 최대 무기 공급 국가 중 하나가 됐다고 평가한다.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보람에는 양산에 돌입해 내년부터 우리 영공을 지킬 예정이며 순수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용 AESA,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는 전력화에 돌입해 2025년 8월 말부터 KF-21에 탑재된다. 모두 개발 과정에서 불가능에 가깝다는 회의적 시선을 받던 성과들이다. K방산은 이제 또 다른 불가능에 도전한다. 차세대 첨단 전투기 엔진의 국산화에 나선 것이다.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6개국뿐이다. 이 중 미국 PW, GE, 영국 롤스로이스 등 3대 업체가 세계 전투기 엔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1일 25에서 1차 첨단기술사업관리위원회를 열어 첨단 항공엔진 개발 기본계획안을 포함한 미래도전국방 기술 사업추진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14770LBF급 GE F414보다 뛰어난 16000LBF급 첨단 항공엔진 개발을 목표로 한다. 방사청은 국산화율 40% 수준인 KF-21용 엔진을 완전 국산화해 시험 비행까지 가는데 약 14년이 소요되고
비용은 3조 3,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F-21 외 첨단 엔진 자체 개발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오랜 시간 항공 엔진을 면허 생산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부의 지원 아래 세계 7번째 항공 엔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두산에너빌리티도 국방과학연구소가 발주한 첨단 엔진 개발 관련 개념 설계 프로젝트에 참여해 검증을 마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참여 중인 해당 첨단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향후 10년간 최소 3조 원을 투입해 1만 5천 파운드급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KF-21 엔진 국산화를 위해 개발업체 간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다. 전투기용 엔진을 국산화한 뒤 실제 기체의 탑재에 통합하기 위해 KF-21 기체 제작사인 KAI,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엔진 제작사 간 논의를 통해 이를 이뤄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전방위적 지원책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세계 전투기 엔진 시장에서는 국내 업체들의 엔진 개발 이후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정부의 외교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2030년대 첨단 항공 엔진 개발 성공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과 적극적 투자.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또 다른 불가능을 성공으로 변모시키는 금자탑이 이뤄지길 바란다. 2. 영매체, 이란. 북한 도움으로 사거리 3,000km 핵미사일 개발 중. 이란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설계도를 바탕으로 유럽 타격이 가능한 사정거리 3,000km의 핵미사일을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달 31일 현지 시각 이란 반정부 단체인 국민저항위원회를 인용해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위성 발사기지로 위장한 두 곳의 시설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단체는 과거에도 이란의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폭로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시설 모두 IRGC의 통제하에 핵폭탄 제조 임무를 맡아온 방어혁신연구기구의 통제를 받고 있다. 두 시설에서는 각각 미사일과 핵탄두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한 시설은 샤흐루드시에서 35km 떨어진 샤흐루드 미사일 시설로 이곳에서 SPND와 IRGC 항공우주군 전문가들은 사거리 3,000km인 가엠-100 고체 연료 로켓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다. 사거리가 3,000km까지 늘어날 경우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의 그리스까지도 미사일이 닿을 수 있게 된다. NCRI는 이란이 최소 3차례 로켓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치는 등 핵무기 배치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IRGC는 향후 수개월 내 더 발전된 형태의 해밀05 로켓 시험도 계획하고 있다. 또 다른 시설은 샘난시에서 남동쪽으로 7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의 설계를 기반으로 한 시모르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미사일은 높이 18m의 북한의 은하 1호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이란은 반미 진영의 전통적 우방으로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등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북한이 1998년 8월 발사한 은하 1호는 1620km를 비행했고 보완을 거쳐 2012년 12월 발사한 은하 3호의 비행거리는 3800km까지 늘어났다. 이란 정권은 샘난 시설의 군사적 목적을 은폐하기 위해 이맘 호메이니 우주 발사장으로 명명하고 위성 발사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위성 사진에 따르면 샤흐루드 시설에는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대형 콘크리트 플랫폼이 설치됐다. 샘난 시설의 상당 부분은 정보 위성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지하에 위치해 있다. 샘난 시설은 2005년부터 꾸준히 확장됐으며 지난 10년간 6개의 새로운 구조물이 발견됐다고 매체는 전했다. 두 시설 모두 군사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며 엄격한 보안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다. 현장 근로자들은 테헤란과 다른 도시에서 개인차로 이동한 후 IRGC가 제공하는 버스를 통해 시설 내부로 이동한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수나 332 NCRI 미국 대표는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란은 오늘날처럼 약하고 취약했던 적이 없으며 절망에 빠진 이란 정권은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고 주장했다. 3. 미 국무부, 미 정부 선박 파나마 운하 무료 통과, 파나마 당국 부인. 미국 정부 선박들은 파나마 운하를 무료로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어제 5일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올린 성명에서 미국 정부 선박은 이제 수수료 없이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연간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발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과 과도한 통행료 등을 이유로 운하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러나 파나마 당국은 국무부의 발표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감독하는 운하관리당국은 이날 미 국무부의 발표에 대한 답변이라며 운하 통과 요금이나 권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파나마 운하당국은 전적인 책임하에 미국 측 담당 관리들과 미 함정의 통과와 관련해 대화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바 주재 파나마 대사관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6년 동안 파나마 운하를 통한 함정과 잠수함 운행 등에 연간 약 100만 달러에 해당하는 2,540만 달러가량을 지불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978년 파나마 정부와 파나마 운하 조약을 체결하고 공동 관리 기간을 거친 뒤 1999년 운하 운영권을 파나마에 넘겼습니다. 4. 한국형 사드 LSMII 고고도역경 유도탄 체계 개발 시작됐다. LSMII 고고도역경 유도탄 체계 개발이 시작됐다. LSM이는 LSM보다 요격고도 1.5배 증가한 고고도 요격 미사일로 100km 이내 미사일 격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14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LSM이 고고도 요격 유도탄 체계 개발 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국과연, 시제업체 등이 참여해 LSM이 고고도 요격 유도탄 체계 개발 사업 위 개발 일정, 목표 비용,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일정 내 목표 성능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LSM이는 기존 LS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이다. 방사청은 오는 2028년까지 약 5,677억 원을 투자해 국내 19개 업체와 함께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LIG 넥스원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방산 3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LIG 넥스원이 전체 체계 통합을 맡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탄도탄 유도탄 체계 개발을 하고 한화시스템은 다기능 레이더 개발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제업체는 MFR, 신관, 적외선 영상 탐색기, 데이터 링크, 발사대 등을 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LS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위 요격고도는 50-60km 정도인데 LSMII 체계는 이보다 1.5배 늘어 고도 100km 이내에서 요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